다들 안녕하세요. 2025년 3월 17일 차트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의 그레이고요. 다들 오늘 하루는 어떠신가요? 왜 실방으로 안 하냐고요? 실방으로 하면 자꾸 떨어져서 제가 실방 키면 떨어지더라고요. 두려워요. 안 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살짝 농담이었고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겹습니다. 좀 지겹게 반등을 친 이후에 올라오는 듯 하다가 85,000이죠. 제가 이제 85,000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많이 했어요. 85,000을 넘기게 되면 그러면 이제 조정의 매수 관점, 이제 하락 바닥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85,000 이상 넘어가지 못하면 일단 조정적인 관점을 열어놔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그 관점은 현재 계속 유효합니다. 현재 계속 유효하고요. 아직 시장이 바닥권을 확인을 한 건 아니에요. 바닥권을 확인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의미가 좀 있어요. 바닥권을 확인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닥이 확인됐다고 한다 그러면 더 이상의 이제 추가적인 이제 저점 이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85,000 위까지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조정에 더 이상의 바닥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도 이제 매수 관점이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장기적인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85,000 이상 넘어간 다음에 조정은 오히려 이제 더 이상 바닥이 깨지지 않는,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 85,000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85,000을 넘기지 못하고 현재 그 위에서 이제 조금 지지부진, 어떻게 보면 수렴적인 관점, 어센딩 트라이앵글 관점,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냥 각도는 살짝 꺾이고 있어요. 이제 살짝 꺾이고 있는 상태라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정적인 관점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차트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스톱플로우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스톱플로우 차트가 현재 어느 정도 시점에 와 있냐라고 한다 그러면 현재 이제 이 주황색 영역에 와 있어요. 주황색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상승장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올해 중순에는요, 지금보다 높은 가격에 가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한 이제 상승에 대한 끝, 이제 상승장은 없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스톱플로우 차트에서 보는 거 알지? 그처럼 아주 진한 노란색이죠. 진한 노란색에서 연두색으로 전환되는 시점이죠. 이 전환되는 시점이 아마 이제 시장에 대한 끝자락으로 좀 볼 거예요. 더 이상 상승장이 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장은 없고 장기적인 하락장이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는 아직까지 오려면 한참 멀었죠. 한참 멀고 현재 이제 이전에 대한 스톱플로우 차트에 대한 주기적인 걸로 본다 그러면 현재 이제 이 정도 시점. 항상 그 빨간색에서 주황색으로 변하는 시점이잖아요. 그 주황색으로 변하는 시점에서는요, 약간 어느 정도의 조정이 좀 발생을 했었어요. 실제로 조정이 좀 발생을 하고 많이 흔들렸다 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주황색에서 어느 정도는 살짝 이제 주황색을 이제 진하게 띄면서 이제 노란색으로 이제 전환되는 시기에 가까워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중순 아니면 조금 길게는 올해 뭐 6월 이후까지도 상승장은 좀 계속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기적인 관점을 이야기하기 전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승장이 계속해서 올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아마 다음번에 오게 될 정고점을 뚫는 거죠. 다시 $10,000, 10만 달러죠. 10만 달러를 이제 100K죠. 100K를 넘는 관점이 이제 시장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승장이 아닌 더 폭발적인 상승장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지금 이제 시장이 굉장히 공포감적인 분위기에서 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현재는 한번 떨어진 이후에 반등치고 지금 약간은 아직까지 어느 정도 올렸던 이 매물대 구간을 이제 올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시장이 약간 상승 추세의 전환점에 들어섰다라고 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요 트렌드선이에요. 단기적인 요 트렌드선, 이게 85,000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 요 트렌드선을 시장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리테스트는 있겠지만 이후에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관점을 좀 보게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락에 대한 관점에서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현재 이제 이런 관점에서 85,000 이상을 이제 넘기지 못한다라고 좀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조정을 조금은 열어놓을 수밖에 없게 돼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만약에 이 이하로 이탈을 한다라고 해도요, 저점이 깨고 이탈을 한다 그래도 떨어진 것만큼의 상응하는 반등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대신 이제 현재 구간에서 조금 아래로 빠질 경우에는 사실 요 트렌드 선을 지키지는 못할 것 같고,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만약에 발생한다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으로는 한 75,000, 75K죠.
75K 플러스 마이너스 영역까지도 어느 정도는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내 개인적인 생각에서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일단 조정을 좀 열어놓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조정을 열어놓고 있어요. 이제 올라간다 그러면 더 이상의 여기서 조정을 좀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오히려 현재 구간에서 약간은 이 수렴적인 형태를 위쪽으로 돌파하는 좀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은 하곤 있지만 시장이 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나오려고 그러면 좀 진작에 나왔어야 됐고 한 번 도전, 두 번 도전, 그리고 지금이 이제 세 번째 도전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이번 주나 다음 주면 아마 조금 결판이 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어요. 왜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에 결판이 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저번에 실패를 했어요. 저번에 실패를 했다가 이제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는데, 자 이제 구름대 일목균형 지표죠. 거기에 이제 후행 지표라는 게 있어요. 제 방송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이제 기간적인 부분이나 시기적인 부분을 예측할 때 이 일목에 대한 이제 지표를 좀 많이 사용하는데 항상 설명하죠. 그 차트와 후행 스팬은 아가일 패턴을 그린다. 다이아몬드 패턴을 이제 그린다라고 했잖아요. 다이아몬드 패턴. 그래서 이 후행 스팬이 차트 안쪽으로 들어오면 하락장, 그리고 이 패턴이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된다. 위쪽으로 올라간다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후행 스팬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반등장으로 이제 나온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 시기가 굉장히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후행 스팬이 이제 차트가 있는 영역이죠. 차트가 영역 있는 근처로 굉장히 가깝게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기간적으로 따지면 이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한 6일 정도, 6, 7일 정도 이제 구간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시장에 대한 약간 방향성에 대한 결판을 좀 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아마 요 영역에서도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이번 주 안으로 어떠한 이제 큰 변동성이 한번 발생할 수 있다. 조금 침체기를 오래 가졌지만 왜냐하면 후행 스팬이 D를 따라오고 있다라거든요. 차트를 이제 잘라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차트를 보게 된다면 이제 이런 시점이었죠. 이런 시점에서 후행 스팬이 이제 약 일주일 간격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제 방향성이 좀 큰 방향성으로 나올 것이다. 만약에 이제 후행 스팬이 이제 차트를 안에서 바깥쪽으로 돌파하는 형태가 나온다 그러면 물론 이게 반등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이 구간을 가지 못하고 아래로 빠지게 된다 그러면 한 번 더 추가적인 하락이 간다. 대신 추가적인 하락이 가면 어떻게 돼요? 빠져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왜냐하면 그만큼 다시 시간적인 부분이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공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현재도 딱 그 시점입니다. 위에서 실패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실패하는 건 아니에요. 실패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변동성, 이제는 시장이 커다란 변동성을 한번, 그러니까 정확한 이제 진짜 방향성이죠. 위쪽으로 올라가든지 아래쪽으로 떨어지는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성이 나오기 이제 직전의 영역에 이제 거의 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가 아마 좀 중요한 고비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1차적으로는 하락 조정을 봅니다. 1차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이 85K라는 것을 넘기 전까지는 조정 관점을 보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긍정적으로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보기는 해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 정도 조정은 받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점을 안 깰 조정도 1차적으로는 열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대한 저점보다 볼린저 밴드가 그 위쪽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빠진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이런 관점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이 관점을 조금 더 우선시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주봉 관점이에요. 이게 주봉이 살짝은 긍정 아니면 굉장히 위험으로 좀 변한 거거든요. 긍정 아니면 굉장히 위험으로 변했다는 건 뭐냐면 이번에 반등이 주봉에 대한 볼벤 하단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번 주가 시작되면서 볼벤이 굉장히 위쪽으로 올라왔어요. 이제 저점보다 위쪽의 형태로 이제 어느 정도는 볼벤이 이제 쪼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도 이 볼린저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오히려 이 볼린저 밴드를 닿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도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이제 공간이 쪼이기 시작했다죠. 공간이 쪼이기 시작했다면 이 공간 안에서 어느 정도 놓을 가능성을 좀 높게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베이스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구간에서 이제 오랫동안 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봉에 대한 볼린저 밴드가 저점보다 위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이 좀 발생한다 그래도 큰 조정이 발생 안 할 수도 있다라고도 어느 정도 열어놓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매매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부분을 이 부분에서 이제 한번 참고를 하게 된다 그러면,
자 보세요. 주봉에 대한 볼린저 밴드가 저점보다 위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일봉에 대한 볼린저 밴드도 저점보다 위쪽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85K를 못 넘는 기준에서만 얘기를 할게요. 만약에 조정이 발생하지 않고 85K를 넘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의 관점은 유효하지 않아요. 근데 85K를 넘기지 못하는 시점이죠. 넘기지 못하는 시점에서 만약에 조정이 발생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 저점보다는 전에서 반등을 칠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주봉적인 관점에서 차트를 좀 볼 줄 아시는 분들은 이런 관점도 보게 될 거예요. 만약에 저점을 깨는 하락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굉장히 극단적인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겨요. 왜냐하면 볼린저 밴드를 이탈을 해버리는 거죠. 주봉에 대한 볼밴을 강력하게 이탈을 하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생각보다 하락이 극심해질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격적으로는 한 75, 극단적으로는 73 이런 데까지도 어느 정도는 열어놓을 수도 있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저는 여기 이하로 만약에 저점에 대한 이탈이 발생한다 그러면 오히려 매도라기보다는 현금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봉에 대한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 그러면 괴리율이 발생하고 괴리율은 뭐예요? 끄집어 당긴다 그러죠. 대신 하나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주봉을 찢어버리고 아래로 빠지게 될 경우에는 올라온들 다시 한번 또 오랜 시간에 대한 바닥 확인에 대한 기간을 가지게 돼요. 그거는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1일 차트 안에서의 일목을 보게 되면 일목을 보게 된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바닥을 이탈하지 않는 조정이 발생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바닥을 이탈하는 조정이 발생한다 그러면 일목이 다시 아래로 빠져버리는 이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기간적인 굉장히 또 오랜 시간 또 시장을 길게 봐야 되는 이제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조정은 발생할 수 있어도 큰 조정은 나오면 안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사실 큰 조정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조금은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시장은 현재 구간에서는요 아직도 시장은 공포감에 대한 것을 충분히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응적인 면을 충분히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어느 정도는 현재 구간에서 올라가는 관점, 개인적으로는 올라가는 관점은 조금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고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저점을 안 깬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보고 있지만 하지만 만일에 이 저점에 대한 구간 이하로 이탈된다. 그러니까 76K 이하에 대한 하락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때는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하락을 굉장히 크게 놓고 보시는 것이 좋으세요. 그러면 왜 너는 하락에 대한 관점보다는 올라가는 관점을 좀 높게 보냐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단순하게 이제 차트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표적인 관점에서 한번 볼 수 있는데 지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차트를 보면 현재 이제 1위 차트 안에서의 RSI죠. RSI 대표적인 이제 상대 강도 지수를 보는 RSI가 다이버전스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나왔던 경우가 별로 없고요. 이제 비트코인에서 다이버전스가 나오면 보편적으로 상승을 보통 많이 만들어냅니다. 다이버전스가 나왔던 적이 별로 없는 거지 실제로 나왔다라고 다이버전스가 나왔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확인이 되잖아요. 확인이 되면 보편적으로 상승장으로 간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이버전스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이제 지표적인 그런 이제 시그널적인 면이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저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MACD죠. MACD가 점점 하락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상쇄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은 높게 보고 있지만 어느 정도 85K를 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약조정 정도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열어놓는 것이 개인적으로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 더 뭐예요? 75K 이하로 깨지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어느 정도는 많이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금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이 조정이 발생했을 때 제가 이제 상승장으로 가려고 하면 조금 시장이 계속 이렇게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이야기 좀 했잖아요. 그래서 현금적인 부분을 한 30% 정도는 그래도 충분히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라도 우리가 76K죠. 76K 이하에 대한 만약에 하락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는 평단가를 낮추는 관점이죠. 평단가를 낮추는 관점에서 매수를 해봐도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사실 현재의 시장은요 기회의 장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기회의 장.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의 장이 굉장히 무섭게 느껴져요. 무섭게 느껴진다라는 거는 현재 구간에서 막 큰 하락도 예상도 되기도 하고 더 떨어진다라는 그런 공포감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제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네네, 실방 켰으면
야 실방 켰으면 지금 내가 방송을 그만둬야 되나봐. 내가 이 바닥을 떠나야 되나봐. 근데 최근에 이제 떨어졌다가 오르더라고요. 보통 제가 이제 방송을 키면 떨어졌다가 오르더라고요. 이제 방금 녹화하고 있는 도중에 지금 이거 발생해가지고 잠깐 웃겨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말 다시 이어나가면 현재의 시장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회의 장이라고 봅니다. 기회의 장. 왜 기회의 장이라고 얘기하냐면 아직까지 상승장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아직까지 상승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관점에서 현재 그런 관점에서 이런 공포적인 분위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시장을 공포에 매수해라 이런 뜻 맞죠? 위기가 기회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약에라도 현재 구간에서 더 떨어진다고 해도 오히려 매도보다는 매수적인 관점이 더 지배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떨어진다고 해도 오히려 그동안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아래쪽으로 많이 밀려있는 이런 추임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등 동안도 굉장히 크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돈을 벌 기회를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내가 물려있거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지, 실제로 현금을 두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전체 물량의 현금 자산을 조금이라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기회, 조금만 좋은 기회만 생겨라, 그러면 나는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얼마든지 많은 변수적인 기회가 있다라고도 보게 된단 말이에요. 반면에 85K를 넘겨서 추가적인 하락을 하지 않고 만약에 올라갔을 경우에도 얘기한다 그러면 그래도 이제 바닥이 확인되었구나, 시장은 어느 정도 바닥이 확인됐구나, 조정에 매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장기적인 상승에서 수익을 취할 수 있게 됐구나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현재의 구간은 내가 자산을 얼마나 현금적인 자산과 보유적인 자산을 잘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돈을 벌 기회가 충분히 열려있는 장이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모든 하락은요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왔다라고 봐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심각한 패닉으로도 변질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현재 구간에서 이제 추가적인 큰 하락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탄력은 지금보다 클 거예요. 제가 이제 브레이크 효과라고 그러죠. 떨어졌을 때 나오는 반등은 이전의 반등보다 더 크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주봉적인 관점에서도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이만큼에 대한 브레이크가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하락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만큼의 더 큰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뜻은 어떤 관점이든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매도적인 관점보다는 매수적인 관점이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기회를 노리는 거죠. 지금 당장 매수해 이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매수적인 관점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매수를 못하고 반등을 쳤다라고 해도 그 위에서 이제 조정이 나오는 관점에서 매수했을 때는 아마 여러분들은 올해 중순에 지금보다도 높은 가격에 가 있기 전에 어느 정도 저점 매수를 해서 수익을 충분히 취할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차트가 그리고 시장이 그렇게 아름답고 녹록치 않게 흘러는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며칠 동안 계속해서 방송도 좀 적고 그랬던 거는 보통 가시밭길이라고 했잖아요. 시장이 현재 구간에서 이제 떨어지긴 했지만 이 구간에서 극단적인 하락을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계속해서 사람을 흔들고 나중에 그러고 나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 관점은 저는 계속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기간은 굉장히 지루하고 어떠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다는 것처럼 굉장히 또 좋은 장이 펼쳐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아직 그거는 제가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스톱플로우 차트를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 그 상승은 시작하지 않았다. 아직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상승은 아직까지도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장은 이제 올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하락에 대한 어떠한 이제 마무리도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워낙에 지금 횡보를 조금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이런 데서 한 번 정도 조정을 받고 나서 만약에 반등을 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에 세 번째를 다 했다라고 좀 보게 될 거거든요. 사실 이제 그게 좀 모자라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약간 조정을 좀 먼저 보고 있다라고도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85K를 넘기지 못하면 단기적인 조정 관점은 계속해서 열어놔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85K를 만약에 위쪽으로 넘기게 되면 뭐라고요? 그때는 어느 정도는 이제 바닥이 나왔으니 조정에는 한번 매수를 해봐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봐도 장기적인 상승에 충분히 편입할 수 있다라는 관점만 가지고 조금 현재의 상황이 이제
윤곽이 잡히기를 기다리시면 좋으실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 분석의 그레이였고요. 분석이 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조금 더 좋은 관점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빌어보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들 성투하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